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에 통증과 뻐근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어깨와 팔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면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어깨 통증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오십견일 것입니다. 오십견은 인구의 약 2%에서 5%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략 40명에 1명꼴로 발생하는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오십견이란 이름처럼 50대 이상 장년층이 전체 환자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오십견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30견, 40견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노화와 생활 습관의 연관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컴퓨터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발병 연령의 다양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혹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에 유착이 발생해서 어깨가 굳어지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깨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동결견, frozen shoulder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오십견은 어깨 통증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팔이 약간 뻐근한 느낌 정도만 있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이나 혹은 회전근개 통증 등으로 오인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때 오십견을 의심하게 되죠. 불편한 어깨로 인해 움츠린 자세가 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간에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면장애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심해질 대로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십견은 가만히 놔두면 낫는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은 오십견이 염증기, 동결기, 해빙기의 세 단계로 진행되는 그 특징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염증기에는 어깨 관절낭에 염증이 점차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으로 인해 어깨 관절낭의 유착이 시작돼서 움직임이 제한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외상이 없이 어깨 관절에서 팔까지 퍼지는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잠을 잘 때 통증이 심하고 대략 6개월 정도 서서히 진행되면서 팔을 점점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결기에는 어깨 관절의 염증이 만성 섬유화 유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다소 낫긴 하지만 모든 방향의 운동 제한이 남게 돼서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동작이나 머리를 만지는 동작같이 팔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더 힘들어지죠. 관절의 움직임이 최대로 제한이 돼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지속됩니다. 동결기는 보통 1년 이상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빙기 때에는 유착돼서 움직일 수 없었던 어깨 관절이 점차 풀려가는 시기로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의 경직이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견은 가만히 두면 낫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절 유착이 풀리기 때문에 관절의 운동 범위도 조금씩 좋아져서 어깨 증상이 완전히 나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운동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십견은 많은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팔의 움직임이 모든 방향으로 굳어지고 어깨가 뻣뻣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어깨를 쓰면 통증이 심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나아지다가도 점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팔과 손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나 팔을 눌러보면 특별히 아픈 부위를 꼬집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워있는 자세에서 더 아프고 통증 때문에 자다가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샤워를 할 때에는 목 뒤나 어깨 뒤를 씻기가 힘들고 머리를 말리기도 힘들고 옷을 벗거나 입는 동작도 힘들고 옷 뒤의 지퍼나 단추를 채우는 동작도 힘들어집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멀리 있는 반찬을 집기가 어렵고 눈앞에 있는 물건을 집기 위해서 손을 어깨 높이로 뻗는 동작마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염증과 유착을 거치면서 어깨 움직임에 제약이 점차 생기게 되면 목과 등, 팔의 관절과 근육을 써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십견 환자의 약 15% 정도가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50견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가 굳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근육들이 영양을 적절히 공급받지 못해서 딱딱해지게 되고 관절락이 유착이 되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기간도 길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약침을 경혈 부위에 주입해서 어깨 관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약침 치료와 뭉친 기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한약치료, 그리고 어깨 주변에 틀어진 관절 움직임을 교정하는 추나요법 등으로 50견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와 더불어 환자 스스로도 어깨가 굳지 않도록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치 꽝꽝 얼어붙은 어깨를 녹여내듯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50견을 비롯해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매일 해주시면 좋은 기본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